날개 또는 수갑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또는 수갑은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면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표면적 주제는 사복 제정, 사복을 만드는 것을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 이면적 주제는 국민들을 획일화하고 통제하려 했던 1970년대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두 가지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 대화를 중심으로 한 극적 구성이 나타나고 인물들 간의 미묘한 감정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징적 소재라 하는 것은 제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옆에 부분을 살펴보면 제복의 상징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림산업에서 제복 제도를 도입하며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국민을 획일화하고 통제하려 했던 1970년대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제복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적당한 절차를 가장한 국가 통제를 합리화하는 현실,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려는 권력 제도 장치를 비판하고 있다. 옷이 날개라는 표현에서 옷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개성이다. 날개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지만 모두가 똑같이 입는 제복은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과 같이 개인을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 제복 착용에 반발하던 사원들은 결국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제복의 긍정적 의미와 제복의 부정적 의미를 날개와 수갑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옷이 인간의 개성에 표현하는 날개가 되기도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수갑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 이것을 꼭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독림산업은 제복을 제정하려고 준비위원회를 통해 사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사원들은 반대하지만 준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제복 제정을 결정하고 회사는 재단사를 불러 사원들을 치수를 재며 제복 도입을 강행한다. 그래서 사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제복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회사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있을 줄 알았지. 나야 장이야. 우기한도 같이 있나? 전화를 받자마자 장 상태가 낮고 빠른 말씨로 짓거려왔다. 즉각 들어와 줘야겠어. 과장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방금 사장실로 들어갔어. 재산사들은 다 철수했나? 아직 사무실에 돌고 있어. 그 친구들이 철수하기 전에 자네가 들어와야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들어가고 싶잖아. 친구가 와서 잠깐 외출했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핑계를 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는 거야 상관없잖아. 입고 안 입는 건 그 후의 일인데 뭘 그래. 민도식은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장상태와 민도식의 대화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장상태는 일단은 내키지는 않지만 제복 제정에 순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도식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참 만에 민 선생을 찾는 전화가 다시 왔다. 과장일세. 자네들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알고 그러나. 소화기에서 대뜸 불호령이 떨어졌다. 자네들이 이번 일에 비협조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 뒷전으로 돌면서 불평이나 터들고 다닌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과장은 계속해서 닦아세웠다. 이 전화를 끝나자마자 사장실로 가봐. 나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 사장은 전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두 사원의 응접 세트 너머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들이 의복에 관해서 일가견을 가졌다는 소문인데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소문인데 아니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나는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이 K직무를 동경하는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자네들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이런 일엔 누구나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걸 각오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하면 됐죠. 피고용자들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감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환이 분연히 소파에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를 향해 나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이 나서는 우기환이와 엇갈려 웬 사내가 잽싸게 뛰어들었다. 다방에서 본 적이 있는 생산부 권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떴다. 우기환이 도연한 행동에 초벌에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제법 놀라며 엉거주춤 궁둥이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스의 손짓을 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한 절박한 사람 위에 민두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사장실에서는 우기환, 권씨 그리고 민도식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환이 먼저 사장의 의사를 거부하고 나가려 하고 있었고 우기환 역시 우기환이 사장의 의사를 거부하면서 나가려 하고 있고 민도식 역시 사장의 의사에 반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권씨가 나타나서 그게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 내리도록 하게. 토가 다치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에 따라붙었다. 장 선생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인이 받는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이 입고 아침에 출근했다요. 그래서 장 선생, 장 상태는 유니폼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다. 현실에 순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바가지 긋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1공간까지 가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뭉구적거리고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긴 했지만 결국 민두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 교회를 널찍하게 자리 잡은 1공장에 도했을 때 벌써 개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에 운동장을 넘어버다는 순간 민두식은 갑자기 숨이 탁 막혀옴을 느꼈다. 그래서 곤색 일색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체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